이래서 나이값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나이는 먹었는데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리 봐도 철이 안 든 걸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 정도 나이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50대, 60대, 70대인데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멈춰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에너지가 빨리고 마음이 지치고 심지어는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시니어층도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게 우리 자신도 그중 하나를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자기 감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인간관계 갈등이 감정의 인정에서 시작되고 감정의 부정에서 더 악화되기도 하죠.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나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거야. 내가 상처받을 사람이냐? 웃기고 있네. 이 말 속에는 2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 둘, 그 감정을 인정하면 약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로 자신을 더 단단하게 감싸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숨이 막히고 얘기가 통하지 않고 마치 벽을 향해 말하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감정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방어막을 철벽보다 더 두껍게 세워두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는 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난 것도 인정 안 하고, 상처받은 것도 인정 안 하고, 두려운 것도 인정 안 하고, 서운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자기 안에서 터지는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걸 남에게 던져버리게 되죠.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어쩌면 그게 나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스치진 않으셨나요?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이값 못하는 사람의 세계는 단순하죠. 불편한 감정은 무조건 상대의 탓. 불안한 감정은 무조건 방어로 감추고, 서운한 감정은 무조건 화로 표현하고, 두려운 감정은 무조건 공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관계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진짜 어른은 나 방금 상처받았어.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려. 조금 외로웠어.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기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절대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터뜨릴 곳이 없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책임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마치 불이 난 듯 빠르게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떠나,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제가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 내가 지는 건데 그건 절대 안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짐과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그 첫 번째는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방에서 조용해지거나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해서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요. 저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다릅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뭐라도 지적받으면 책임지기 싫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책임에서 멀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늘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책임 회피형의 특징 두 번째, 모든 일에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은 말투만 봐도 티가 납니다.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문제는 이 변명이 30대 때도 40대 때도 그리고 6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 경험이 쌓였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의 대리 책임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문제가 생기면 사라지고, 상황이 꼬이면 말을 돌리고, 마지막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신가요? 책임을 회피하면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나만 짐을 지는 느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결정하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욕먹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면 잘 되면 자기 공이고 틀어지면 내 탓입니다. 함께 어울리면 불편한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피곤해져. 말은 번듯한데 책임은 하나도 안 지더라. 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안 변하는 건 여전하네. 그리고 그들의 인간관계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타인의 신뢰를 잃기 쉬운 사람. 그게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책임은 어른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어른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의 매우 뚜렷한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타인의 경계를 쉽게 침범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이 정도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런 사람들이 가장 타인의 마음을 함부로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나는 그냥 조언한 거야. 이 말 속에 숨은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경계 침범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조언을 핑계 삼아 상처를 주죠. 말은 조언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나 때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도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오만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들으면 절대 실패 안 해요.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구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자신을 강요하는 거구나. 조언은 상처가 됩니다. 배려 없는 경험담은 독이 됩니다. 경계 침범형의 특징 두 번째는 사적인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남편 연봉은 얼마나 받아요? 자식은 왜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대요? 왜 아직도 혼자세요? 그 나이에 그 월세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궁금하니 물어볼 뿐입니다.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어른은 나이를 이유로 타인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행동의 면죄부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친구분이 오실 때마다 제 결혼 문제를 30분씩 묻고 가셨습니다. 나중엔 그분이 오신다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삶의 가시처럼 박힐 수 있다는 걸 경계 침범형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계 침범형의 특징 세 번째는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안 산다. 내가 너라면 벌써 바꿨다. 내가 너라면 그 남자랑은 헤어지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생은 절대 내가 너라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타인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가 맞지. 이 사고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질문을 조심하게 됩니다. 고민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언보다 존중을 원하고, 경험보다 공감을 원하며, 나이보다 매너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말과 태도, 경계에 대한 예의가 진짜 나이를 보여줍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배움을 멈춥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달라지는 것보다 본인이 달라지는 걸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버릇은 거의 같습니다. 이제 와서 배워서 어디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합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면 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두렵습니다. 실패가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건 멈춤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 인간관계, 소통 방식, 돈의 흐름, 생활 습관, 건강관리까지 모든 것이 2년에서 3년 만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될까? 왜 시대가 점점 불편해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본인을 지나간 겁니다.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고가 굳어집니다. 생각이 확정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방식이 맞다고 집착하게 됩니다.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쉽게 짜증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식들과도 대화가 끊깁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이해와 배움이 필요한데 그걸 멈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좁아지죠. 자존심은 이상합니다. 삶을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이런 말로 변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묻기 싫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지만 진짜 어른의 자존심은 배움을 거부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배움에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의 대화 특징은 어떨까요? 그건 다 소용없어.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해봐야 어차피 안 돼.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래된 생각이 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과 배움을 유지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고 생각이 유연하며 편견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사람을 아름답고 깊게 만듭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은 아는 척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고집이 강해지고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새로운 것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 배움을 멈추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까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대화를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맞춥니다. 관계는 현재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식들과도, 친구들과도, 직장에서든, 동네 모임에서든 내 말이 왜 안 먹히지? 왜 나를 설득하려 하지? 왜 나를 고집 센 사람으로 보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은 흐르는데 본인의 사고는 멈춘 것입니다. 어떤 남성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TV 리모컨도 못 만졌습니다. 괜히 누르면 고장 낼까 불안해서요. 자식이 스마트폰 쓰라고 사줬는데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도 이렇습니다. 배움을 멈추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화. 그걸 꼭 깊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배우려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가 이어지고, 인생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다리가 됩니다. 진짜 어른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언제든 사람을 젊게 만들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늙어가는 것은 습관입니다. 배움을 포기하면 사람은 나이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은 몸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새롭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는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구나. 그리고 그 비교의 칼끝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값을 한다는 건 지난 시간들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하고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는 태도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 대신 방향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남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 자기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것. 나이가 못한다는 평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놓아버릴 때 시작됩니다. 머리 손질도 대충, 옷도 아무거나 걸쳐 입고, 건강도 귀찮아서 방치하고, 마음 관리도 안 하고, 사람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관리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살 만큼 살았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니까 더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더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기초 체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삶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한 번 더 챙기면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꾸는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한 번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는 것, 외출복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보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5분이라도 해보는 것,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 덕분에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나이 값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는 사실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아껴주는 용기. 그 용기만 잃지 않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언제든 다시 빛을 찾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앞으로 더 멋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